응급실은 새벽인데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커튼을 반쯤만 친 좁은 자리마다 사람의 숨소리가 엉켜 있었습니다. 하얀 이불 위에 누워있는 한지수는 오른팔에 꽂힌 링거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는 파란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열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리맡에는 낡은 캔버스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대학 다닐 때부터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습니다. 누런 얼룩이 군데군데 베어 있었지만 지수에겐 아직도 제일 멀쩡한 가방이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고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손을 뻗어 가방 지퍼를 내려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 맨 위에 저장된 번호가 보였습니다. 한비첸코 인사팀.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어요. 입안에서 작은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단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한비첸코 인사팀입니다. 지수는 입을 떼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열이 오른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오늘 9시 면접 예정인 한지수라고 합니다. 네, 한지수 지원자님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문의이신가요? 커튼 한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의자 위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4살짜리 아이 하나은이었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엄마를 조용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한번 흘깃 보았습니다. 마른 입술이 살짝 닫혔다가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밤새 열이 너무 올라서 링거를 맞고 있어서요. 혹시 면접 시간을 조금만 다른 날로 옮기는 게 가능할까요? 짧은 침묵이 전화 너머로 흘렀습니다. 기계음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작은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자님. 여자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단단했습니다. 저희 채용 규정상 면접 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오늘 불참하실 경우 해당 공고 지원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지수의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더 붙잡고 싶은데 더 말하면 민폐일 것 같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마지막 인사말이 형식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이 이불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지수의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천장에 붙은 환한 조명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가슴이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이 오르는 통증보다 속이 훅 비어버린 감각이 더 컸습니다. 옆 의자 위에서 하은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허공에서 흔들거렸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엄마의 얼굴과 떨어진 휴대폰, 그리고 머리맡 가방으로 번갈아 옮겨갔습니다. 아이가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많이 속상하다는 것. 지수는 눈꺼풀이 화끈거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가 결국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서 울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캔버스 가방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다시 손을 뻗어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투명 파일에 넣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라면 박스를 뒤집어 만든 책상 위에서 밤마다 조금씩 수정하던 글들이었습니다. 파일 맨 앞에는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운을 내보려고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이야.
지수는 메모를 보다가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시작은 무슨,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메모를 떼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은은 의자에서 몸을 기울여 그 메모를 같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글을 모두 읽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이 종이를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작은 목소리가 커튼 사이를 채웠습니다. 지수는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훔쳤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에는 습관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힘이었습니다. 면접은?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을 만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새일은? 하은은 면접과 새일을 아직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며칠 동안 집에서 종이를 붙잡고 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대신 낮에 엄마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속눈썹 아래로 또렷한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기회가 또 올 거예요. 지수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또 찾아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번 공고는 학력 무관, 실무 중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와 근무 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힌 드문 채용 공고였습니다. 휴게실 사진이 실려 있는 회사 브로슈어를 냉장고에 붙여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그 브로슈어를 떠올렸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큰 창, 노트북 앞에서 웃으며 회의하는 사람들. 사진 아래 작은 글씨. 마케팅 어시스턴트 채용. 근무지 서울 강남. 통근 버스 10대 지원. 하은이 브로슈어를 가리키며 물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여기 가면 우리 둘이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점심시간에 같이 먹을 수도 있고 토요일마다 아이스크림도 사줄 수 있어요. 매주요? 매주요. 그 약속이 이제 허공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열이 더 오른 듯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입학식 날.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 떨리는 손으로 학생증을 받던 순간. 장학금만 잘 유지하면 등록금 걱정은 없다는 말을 듣고 안도하던 표정. 그리고 짧았던 연애와 예상치 못한 임신. 같이 키워보자던 말 뒤에 이어진 긴 침묵. 사라진 연락. 지수가 부모님께 사실을 말했을 때 집안은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이러고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겠니? 애를 보내든 학교를 포기하든 선택해라. 지수는 선택했습니다. 아기를 포기하지 않기로. 학교를 떠난 날 기숙사 방에 남아있던 건 몇 벌 안 되는 옷과 이 캔버스 가방뿐이었습니다. 이 가방에 그날부터 지수의 인생이 다시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사무실 청소, 카페 아르바이트, 배달 포장.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방세를 내고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그럴수록 시간은 잘게 부서져 나갔습니다. 언젠가 다시 전공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메모장 한 켠에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빛앤코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전공 우대, 학력 무관, 경력보다 실무 태도 중시. 지수는 모니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문장이 정말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잠든 밤 주방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몇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력서 마지막 줄에 적은 한 문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정이 아닌 기회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오늘 그 기회가 찾아오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는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맡 기계가 또 한 번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들어와 링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열이 많이 나셨네요. 조금 더 주무세요. 해열제 들어가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지수는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입술은 말랐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또렷하게 내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이 의자에서 내려와 침대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철제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얼른 나아요. 그럼 또 일 찾으면 되잖아요. 지수는 그 말에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늘 단순하고 고닫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또 찾으면 돼요. 지수는 팔을 조금 들어 올려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바닥에 스쳤습니다. 눈꺼풀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약이 더 강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흐릿해지면서 냉장고에 붙어 있는 브로슈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유리 빌딩 사진 아래 작은 글씨, 주소, 회사 이름, 버스 번호, 강남역 3번 출구, 도보 7분, 지선버스 143. 하은도 그 글씨를 한 글자씩 짚어가며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했었습니다. 3번, 출 914 3버스. 지수는 눈을 감은 채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미처 사라지지 못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깊은 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침대 옆 캔버스 가방은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투명 파일 속 이력서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맨 앞에 작은 메모도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이야. 하은의 시선이 다시 그 문장 위에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어떤 의미로 적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둘이라는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자신과 엄마를 함께 묶는 말. 하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는 지금 아픕니다. 눈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 종이들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가방도, 이력서도, 브로슈어도, 버스 번호도. 아이의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가방 끈을 한번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엄마의 얼굴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열기 때문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살짝 다물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잠든 얼굴은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꺾이면서도 다시 일어나려 애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응급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흰 불빛이 그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곧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았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는 작은 의자 하나와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한 엄마의 과거와 한 아이의 미래,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은 문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던 어두운 새벽빛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영수증이 꽂힌 주사 거치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지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아직 미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마른 숨을 내쉬며 조금씩 떨렸습니다. 하나은은 침대 옆에 서서 엄마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눈은 꽉 감겨 있었습니다.
평소에 웃을 때는 눈꼬리가 살짝 접히는데 지금은 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하은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열제가 들어가면서 지수의 체온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식은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캔버스 가방은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투명 파일 속 이력서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메모지의 문장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이야. 하은은 그 글씨를 한 글자씩 눈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정확히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 둘이라는 말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자기와 자기만 생각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엄마는 오늘 그 시작이 되는 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말했다. 하은아, 엄마 면접 잘 보고 오면 토요일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딸기 맛도요? 딸기도요. 초코도요? 초코 2스쿱도요.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의 손이 난간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끝났습니다. 아무도 다시 걸어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단순한 결론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은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조심스럽게 침대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발끝으로 톡톡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캔버스 가방 끈을 잡았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들자 얼굴만큼이나 커 보였습니다. 작은 가슴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생각보다 단단히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했지. 아이는 자기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지수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서류를 겨드랑이에 잠깐 끼워두고 두 손으로 그 머리카락을 살짝 빗어 넘겨주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대답이 없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은은 의자 위에 접어 올려두었던 분홍 원피스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차가운 타일, 바닥과 동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분홍 원피스를 더 씹고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단추가 잘 맞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끼웠습니다. 소매 끝 흰 리본이 팔꿈치에 부딪혔습니다. 거울에서 보이는 자신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이 옷을 입었을 때 엄마가 늘 말했습니다. 우리 하은이 진짜 귀여운 공주님 같아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공주 대신 엄마 대신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커튼과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약간 차가웠습니다. 복도는 긴 선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똑같이 생긴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멀리서 차트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자에서 병실 문까지 걸을 때보다 복도 끝까지 가는 길이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휠체어가 2대 정리해 놓여 있었습니다. 버튼은 조금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은은 발끝으로 서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옆에 놓여 있던 휠체어 한 대에 눈이 갔습니다. 아이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휠체어의 발 받침대에 살짝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 끝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하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은은 서류를 더 꽉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층 버튼들 아래 가장 큰 버튼에 눈이 갔습니다. 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읽지는 못해도 1층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말해 주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항상 1층 눌러야 해요.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였습니다. 바닥이 아주 조금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1층 로비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커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 자동문은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는 회색 도로가 보였습니다. 택시들이 천천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 앞에 서자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차갑고 맑고 조금 거칠었습니다. 하은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사람들 몇 명이 서로의 어깨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바빠 보였습니다. 엄마는 4층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서 하은 혼자였습니다. 가야 돼요. 아이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초록색 표지판 아래에 여러 개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43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숫자를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냉장고 앞에서 가르쳐 준 숫자였습니다. 143. 이 버스 타면 엄마 회사 근처까지 가요. 길 건너는 일이 남았습니다. 신호등은 아직 빨간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은은 어른들 옆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버스, 트럭, 검은 승용차들이 연달아 지나갔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띵동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하은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작은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서류를 안고 있어서 한 손밖에 자유롭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또박또박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같았습니다. 검은 코트, 서류 가방, 이어폰, 테이크아웃 커피. 하은은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몸을 숙여 서류를 다시 한번 꼭 확인했습니다. 투명 파일 속에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지수. 곧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번호는 400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쟁걸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정류장에서 사람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143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어제 엄마가 편의점에서 거스름 돈을 넣어준 동전이 손에 잡혔습니다. 동전 3개. 작은 손 안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엄마는 늘 교통카드를 썼습니다. 버스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자기 교통카드가 없었습니다. 동전으로도 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초록색 버스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143.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추자 출근길 사람 몇 명이 줄을 섰습니다. 하은은 그 뒤에 살짝 붙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옆에는 요금함과 단말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앞 사람들이 카드를 찍고 지나갔습니다. 차례가 되자 하은은 두 손으로 동전을 꺼냈습니다. 요금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꼬마야, 혼자 타니? 목소리는 거칠지 않았지만 진지했습니다. 하은은 서류를 꼭 끌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회사에 가야 해요. 엄마는 어디 계시고? 병원에 아파요. 오늘 엄마 대신 이거 갖다 줘야 돼요. 작은 손이 투명 파일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한글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가 안쪽에 보였습니다. 기사의 이마에 주름이 조금 잡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모두가 급해 보였습니다. 혼자 보내면 안 되는데. 기사의 입에서 낮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앞에 서 있을게요. 중간에 내리면 안 되잖아요. 강남 쪽까지 가는 길이에요. 저 아이 옆자리 지켜볼게요.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목에는 사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기사가 여자를 한번 보고 다시 아이를 보았습니다.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 안에는 이미 서서 가는 승객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아주머니가 끝까지 잘 봐주세요. 네. 그러죠. 여자는 하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꼬마야, 아줌마 옆에 앉자. 같이 가자. 하은은 잠시 엄마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라고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버스에 타지 않으면 회사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볼 줄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은은 되도록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자는 먼저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하은도 동전을 요금함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딩, 딩, 딩.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버스 안은 이미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자리는 거의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중간쯤 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사람에게 한마디 양해를 구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 좀 앉혀도 될까요?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깥 풍경이 서서히 뒤로 밀렸습니다. 병원 건물이 작아지는 것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요. 속으로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큰 도로로 올라탔습니다. 신호에 따라 멈추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노란 편의점, 파란 약국 간판, 붉은 현수막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니? 강남역이요. 거기서 엄마 회사에 가는 거야? 네. 엄마가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강남역 3번 출구 143버스. 여자는 잠시 웃음을 터뜨리려다 금방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 웃음은 아이가 아닌 세상 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셔? 열이 많이 나요. 오늘 면접 가야 했는데 아까 전화하고 나서 울었어요. 말을 하다가 하은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엄마가 더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가는 거구나. 네. 이거 엄마가 진짜 열심히 썼어요. 하은이 서류를 두 손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원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지수. 버스는 점점 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들이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
위를 검은 물결처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강남역이야. 여자가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면 돼. 전광판에 강남역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버스 안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가 같이 내려줄게.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쪽이야. 조심해서 내리자. 내려서는 순간 사람들의 발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올라온 사람들, 택시를 잡는 사람들, 서둘러 뛰어가는 사람들. 도시의 아침이 완전히 시작된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사거리 쪽을 바라보고 말했다. 엄마 회사 주소 알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3번 출구 쪽으로 가서 큰 빌딩 지나서 유리 반짝이는데요. 한빛챈코. 여자는 어렴풋이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남 대로변에는 비슷하게 생긴 빌딩들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알겠어. 저기 3번 출구 보이지? 거기까지는 내가 같이 가줄게. 둘은 인파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면서도 분홍 원피스를 입은 아이와 그 옆을 걷는 여자를 한 번씩 돌아보았습니다. 3번 출구 표지판 아래에 도착하자 여자는 하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줌마는 여기까지 같이 갈 수 있어. 회사가 저쪽이라서. 손가락으로 맞은편 빌딩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유리 빌딩들 중에 한빛 앵코라고 써 있는 건물을 찾아야 해. 간판에 한글로 쓰여 있을 거야. 하은은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로 된 빌딩들 사이에 한 건물 정면에 커다란 글씨가 보였습니다. HAMBIT&CO. 낯익은 글자 배열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매일 보던 글씨였습니다. 봤어요. 그래, 저기까지 가면 되는 거야. 여자는 아이의 어깨를 살짝 감싸쥐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겠니? 잠깐의 망설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동자는 다시 곧게 앞으로 향했습니다. 네, 가야 돼요. 여자는 그 대답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볍게 한번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엄마가 많이 기뻐하실 거야.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사람들 속으로 섞여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 된 듯 했습니다. 이제 하은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유리 빌딩 정면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숫자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자 아이는 서둘러 건넜습니다. 분홍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빌딩 앞에 서자 커다란 유리문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안쪽에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문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실내 공기가 한 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커피향, 향수 냄새, 복사기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반듯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부터 말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엄마가 말하지 못한 말을 자기가 대신 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아는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희미하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가려고 했던 데니까.
그냥 말하면 돼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인 뒤 작은 발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또박또박 걸음소리가 났습니다. 리셉션 데스크 앞까지 다가갔을 때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그러나 부드러운 시선이 아이를 향했습니다. 하은은 한 번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로비의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곧 이 말은 이 건물 안의 여러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로비는 아침빛을 받아 이미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도로 위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햇빛이 길게 반사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데스크턱에 간신히 닿을 만큼만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커다란 투명 파일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긴장감이 로비 한쪽에 맺혔습니다. 응, 왜 왔니?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살짝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어요. 한 문장이 로비의 공기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놀람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뒤쪽에서 지나가던 직원 한두 명이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고 한 번 더 쳐다보는 눈빛들이 생겼습니다. 면접? 직원이 한 번 따라 말했습니다. 아이의 고개가 단단히 끄덕여졌습니다. 네. 엄마가 오늘 여기 면접 오기로 했는데요. 병원에서 많이 아파요. 근데 이거. 아이의 손이 파일을 조금 더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대요. 직원은 잠시 아이와 파일, 그리고 옆에 모니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리고 면접자 명단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익숙한 회사 로고 아래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수 마케팅 어시스턴트 면접 오전 9시. 직원은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시작 시각까지는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속으로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그냥 안 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인사팀에서 이미 안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아이를 보고 그 말을 꺼내려니 목이 약간 메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대표 비서실이죠? 죄송한데요. 로비 상황 하나만 전달드릴게요. 로비 한가운데 아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분홍 치맛단이 살짝 떨렸습니다.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파일 가장자리가 조금 구겨졌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냉장고 사진이랑 똑같아요. 아이는 로비 천장과 유리 계단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집에서 매일 올려다보던 브로슈어 속 사진과 겹쳐졌습니다. 엄마가 여기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매주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단순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버스에서도 그랬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무서워질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꼭 한번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직원의 목소리가 이따금 작게 들려왔습니다. 아이에게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한 번씩 쳐다보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한 대가 딩하는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네이비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시선은 곧장 안내 데스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회사의 사람들이 이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공간의 분위기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저기. 직원이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그 손짓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데스크 앞에 서 있는 작은 분홍색 실루엣. 커다란 파일을 끌어안고 있는 양손. 긴장한 듯 굳어 있는 어깨. 남자의 걸음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아이. 짧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기는 출입 통제가 엄격한 로비였습니다. 택배 기사나 방문객도 명단 확인을 거칩니다. 그런데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고 스니커즈를 신고 회사 로고를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아주 조금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아이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옷이 다르고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인가? 엄마가 말하던 대표님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의 손이 파일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남자의 시선과 아이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이였습니다. 대표님 맞아요? 남자의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눈을 깜빡이는 것이 주변에서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이 회사 대표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작은 안도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거 좀 봐주세요. 하은은 팔을 쭉 뻗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팔이 짧아 파일이 가슴에서 겨우 떨어져 나올 만큼밖에 안 나갔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투명 파일 안쪽에 또렷하게 보이는 이름 하나. 한지수. 이미 아침 회의 일정에서 한번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마케팅팀 면접자 리스트 맨 아래에 있던 이름. 엄마 거예요. 아이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오늘 여기 와야 하는데 병원에서 많이 아파요. 근데 이거 정말 열심히 썼어요. 남자의 손가락이 파일 모서리를 따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플라스틱 표면 너머로 종이의 가장자리 구겨진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병원.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또렷하게 올라왔습니다. 아침 인사팀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 지원자가 면접 연기를 요청했다가 규정대로 불가 안내를 받고 통화가 종료되었다는 짧은 메모. 그 옆에 적힌 지원자의 이름. 한지수. 그때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든 것도 결국 자신이었습니다. 예외를 만들면 기준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다시 나온 순간 규정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회의실 하나 비워주세요. 짧게 지시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직원이 바로 일어나 회의실 예약 화면을 눌렀습니다. 남자는 다시 아이를 보았습니다. 괜찮으면 우리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하은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에서 화내는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궁금해하는 눈이었습니다. 네. 아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작은 발과 긴 다리가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걸음 속도는 아이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유리는 반투명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각 테이블과 회의용 의자들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회사 슬로건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데이터보다 사람, 사람보다 신뢰. 강도윤은 그 문구를 한번 흘끗 보았습니다. 스스로 만든 문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보다 규정이 먼저였던 건 아니었나? 생각이 짧게 스쳤습니다. 아이를 위해 의자를 하나 당겨주었습니다. 의자가 몸에 비해 커서 아이는 두 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힘껏 올라갔습니다.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력서 상단, 이름 옆에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력란에는 지방대 이름이 적혀 있었고 중간에 중퇴라는 단어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경력란에는 편의점 야간, 사무실 미화, 카페 서빙, 배달 패킹 등의 단어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화려한 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줄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공백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끊긴 흔적도 없었습니다. 꾸준히 이어진 생계의 기록이었습니다. 맨 아래 자기소개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정이 아닌 기회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검은 글씨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아주 약하게 한 번 더 크게 뛰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한지수 맞니? 남자가 물었습니다. 하은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지수요.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했지? 네. 밤새 열이 많이 나서 링거 맞고 그냥 잠들었어요. 아까 회사에 전화하고 나서 울었어요. 말끝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듯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오고 싶어 했어요. 한 번 더 말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여기 오고 싶어 하셨을까? 남자의 질문은 조용했습니다. 압박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잠시 생각하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요 밤에 맨날 종이 보면서 그랬어요. 여기 가면 더 이상 밤새 청소만 하지 않아도 된대요. 남자의 눈이 아이를 향한 채로 조금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맨날 밤마다 일하면 낮에 하은이랑 같이 못 있어서 싫대요. 그리고 아이의 시선이 파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남자를 향했습니다. 여기 다니면 토요일마다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정적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는 의자 등받이에 살짝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이스크림. 너무 작아서 그래서 더 크게 느껴지는 목표였습니다. 자신은 10년 동안 숫자 단위의 목표만 세웠습니다. 매출, 성장률, 투자, 인수. 주말에도 휴일에도 일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토요일은 아이스크림 하나의 약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뭐라고 하시니? 평소보다 조금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요?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는요, 제가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엄마 인생이 망한 게 아니고 더 좋아졌다고 맨날 그래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가슴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고아원 복도,
허름한 방, 쓸쓸한 침대. 누군가가 내가 태어나서 다행이다라고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회사에 다니면 하은의 말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도 좋고 엄마도 좋대요. 엄마가 맨날 웃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남자의 시선이 파일에서 아이의 얼굴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아직 맑았습니다. 세상의 규정과 서류가 얼마나 차갑게 굴 수 있는지 다 알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회의실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문장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다. 예외는 혼란을 부른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는 의자에서 상체를 앞으로 조금 기울였습니다. 하은아. 아이의 이름을 한번 불렀습니다. 아이의 눈이 또렷하게 그를 향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아주 용기 있는 일이에요. 말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규정상 내 엄마 면접은 취소된 게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은의 손가락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여전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엄마를 한번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남자는 파일을 다시 닫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한번 쓸었습니다. 병원 어디인지 알아봐야겠네요.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회사의 규정을 쌓아 올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사정을 예외로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공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홍 원피스를 입은 한 아이가 회사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 믿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공정함과 냉정함은 같은 말이 아니었다. 늦게야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하은아. 그가 다시 아이를 향해 말했다. 지금 엄마는 자고 계실 거예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 옆에 있어줘야 해요.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신 내가 엄마한테 갈 거예요. 꽃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약속을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엄마가 나을 때 이 자리 말고 더 제대로 된 자리에서 한번 만나자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진짜 면접으로요. 아이의 얼굴에 아주 천천히 이해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기회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것. 정말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짧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 사내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네, 정말요. 그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로비까지 같이 갈까요? 둘은 다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잠시 아이와 보호자 보내드리고 10분 뒤에 인사팀, 비서실 다 여기로. 그는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 속 망설임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 앞에 섰을 때 남자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엄마한테 꼭 말해주세요. 나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는 아이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작은 분홍 원피스가 사람들 틈에 섞여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겉표지에는 손때 묻은 자국이 FAINT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창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과 차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한 병원 건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책상에 파일을 올려놓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이죠.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조금 전 면접 예정이었던 지원자 한 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명과 병실 알아봐 주세요. 작은 꽃다발이랑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함께 보내요. 잠시 고민하던 그는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직 직접 만나보지 못한 제가 아는 가장 강한 분께. 손을 떼고 나서도 그는 한동안 인터폰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정이 회사 규정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그래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이번만큼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에서 햇빛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시계는 아직 오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도 어쩌면 지금 막 다시 시작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머릿속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지수. 자신의 삶과 회사의 목표가 그 이름으로 인해 아주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해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이름을 직접 마주보겠다고,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선택을 한 번쯤 해보겠다고. 프로젝터 펜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천장 조명은 이미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강남 거리의 햇빛이 번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큰 회의실입니다. 긴 테이블, 한쪽 끝에 노트북과 리모컨,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한지수였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터치패드 위에서 손가락이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화면에는 J&L 코리아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듣기 위해 온 대형 고객사였습니다. 계약에 성공하면 분기 실적이 한 번에 뒤집히는 프로젝트입니다. 문 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마케팅팀 직원들, 기획실 사람들, 인사팀 이사까지. 그리고 잠시 뒤 강도윤도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평소보다 조금 느슨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한결같았습니다. 대표님 들어오십니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의자들이 한 번에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최대한 평온해 보이도록 유지했습니다. 오늘 PT 발표는 한 대리가 메인으로 진행합니다. 마케팅팀 과장 최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약간 높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수에게 몰렸습니다. 네. 지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한 번 숨을 삼킨 뒤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 달 전 지수가 처음으로 전면에 나선 일이었습니다. 자료 수집, 시장 조사, 슬라이드 구성까지 대부분 지수가 맡았습니다. 최 과장은 전체 방향만 잡는다고 했습니다. 밤을 새운 날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은이 잠든 뒤 혼자 노트북을 켜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믿어주는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고객사 담당자들이 자리했습니다. 흰 셔츠에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대표로 보였습니다.
옆에는 젊은 팀장급 직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잠깐 정적. 최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팀 어시스턴트 한지수 대리가 진행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으니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소개였습니다.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잘해보라는 격려가 아니라 한번 어디에 보라는 감시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지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시장 상황, 경쟁사 비교, 타깃 분석. 말은 나름대로 매끄럽게 나왔습니다. 수십 번 연습한 문장이었습니다. 고객사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까지는 무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매출 전망 그래프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막대 그래프, 수치, 퍼센트. 고객사 팀장이 화면을 유심히 보다 눈을 찌푸렸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수의 말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 그래프, 어젯밤에 메일로 받은 자료와 다른데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다르다고요? 지수는 화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확인했던 수치 그대로였습니다. 네. 저희가 내부 검토하면서 이 수치는 위험하다고 의견 드리니까 어젯밤 늦게 수정본 보내주셨잖아요. 성장률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은 버전이요. 옆자리 J&L 본부장이 팔짱을 끼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건 처음에 받았던 과학의 낙관적인 전망치입니다. 이 버전이면 우리 쪽 이사회 설득이 어렵습니다. 지수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넘겨서까지 퍼센트와 막대 길이를 다시 맞췄습니다. 최 과장에게 최종 확인 메일까지 받았습니다. 최 과장님께 제가 수정본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최 과장이 곧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한 대리.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눈빛이 딱딱해졌습니다. 수정본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시선이 테이블 끝에서부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러 쌍의 눈이 지수를 향했습니다. 어제 제가 11시 반쯤에 수정 요청 드렸죠. 그때 곧 보내겠습니다라고 답한 메일 제가 받았습니다. 그는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버전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말 끝에 힘이 실렸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어제 자정 조금 넘어서 제가 수정본 파일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과장님 메일로요. 최종본 보수 전망 이름으로요. 그래요? 저는 못 받았는데요. 최 과장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메일함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회의 시간입니다. 냉정한 말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고객사 앞에서 우리끼리 확인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네요. 외부에서는 그냥 우리 팀이 준비 부족으로 잘못 가져온 걸로 보이겠지요. 그는 일부러 준비 부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고객사 본부장이 팔을 풀었습니다. 이런 일이 전혀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큰 계약을 앞두고 자료 관리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실수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지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그의 손가락이 한번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긴장할 때마다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한대리, 최 과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금 고객사께 사과 먼저 드리고 회의 끝나고 우리끼리 정리해 봅시다.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요. 말은 우리끼리였지만 책임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수는 손가락을 꽉 말아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는 고객사 쪽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오늘 가져온 버전 기준으로라도 나머지 제안은 계속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수치 조정 부분은 회의 후에 별도로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J&L 팀장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 낮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진행해 보시죠. 본부장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다만 마감 일정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렵습니다. 수정본은 오늘 중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한 번 꺾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는 손이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보냈는데요. 분명히 보냈는데요. 발표가 끝나고 고객사 일행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인 악수가 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내부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정적. 프로젝터 펜 소리만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최 과장이었습니다. 한대리.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온기가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의 실수는요. 그냥 실수였습니다. 한마디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른 팀원들 쪽으로 스쳤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팀에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객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버전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요. 그 사실만 봐야 합니다. 지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젯밤 메일함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낸 파일이 아예 안 가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버전이 나가 있었나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처음으로 약간 힘을 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실수했다면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파일이 어디에서 바뀌었는지조차 모른 채로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만 정리되는 건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에서 공기가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몇몇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대표님 라인이라서 저러는 거 아니냐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공정. 그가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지요. 그는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노트북 연결 그대로 되어 있지요? 아웃룩 열어보세요. 어젯밤 발신 메일함. 몇몇 팀원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치 작은 구경거리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메일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발신함. 어제 날짜. 타임라인. 스크롤을 내리자 2332에 보낸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 J&L 매출 전망 수정 최종본. 수신 최기석 과장. 지수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메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모니터의 내용이 크게 떴습니다. 과장님, 요청 주신 대로 성장률 보수 조정한 버전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첨부 파일 이름이 보였습니다. J&L 매출 전망 보수 전망 파이널 PPTX.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열어보세요. 이번에는 강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그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조금 전 회의실에서 문제가 된 슬라이드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성장률 수치가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최종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약간 떨렸습니다. 그럼 고객사에 나간 버전은 뭐였을까요? 지수 대신 다른 팀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과장의 안색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밤에 메일을 열어 통봤습니다. 그는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초안 파일과 최종본이 섞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말을 돌리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인사팀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상황을 잠깐 파악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공기 중 긴장감이 더 짙어졌습니다. 강도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고객사 앞에서 잘못된 버전의 자료가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만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어젯밤에 이미 수정본이 발송되어 있었네요. 내부 전달 과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사이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채용과 연관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인력이 대표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규정을 뛰어넘어 채용된 직원이 첫 프로젝트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미 말이 돌고 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입안에서 저절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특별한 인연, 규정을 뛰어넘은 채용. 그 말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사이사의 말을 이용하듯 덧붙였습니다. 대표님, 팀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 대리가 실력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지원자들이 탈락한 자리를 병원에 계셨던 분께 예외적으로 열어주셨다는 건 사실이지요. 그 사실이 알려진 이상 오늘 같은 실수가 더 크게 보입니다. 말끝이 엄격했습니다. 팀 분위기도 그렇고 조직 공정성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몸이 회의실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불쌍해서 뽑혔다더라. 대표님이 직접 데려왔다면서? 싱글맘이라던데 뭐 사연 있겠지. 그 말들을 일부러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웃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일로 증명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말들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대표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강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십시오. 짧은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저 예외 맞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고 회사에 전화해서 면접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안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4살짜리 아이가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쓴 이력서를 들고요. 몇몇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가 실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대표님이 그 아이를 만나주셨고 그 다음날 저를 면접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규정으로만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인사이사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최 과장은 팔짱을 더 세게 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실수가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이해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동정으로 뽑아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이력서 맨 마지막 줄에 분명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옆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동정이 아닌 기회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글씨가 화면에 크게 비춰졌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뽑아주셨을 때 저는 그 의미가 한 번은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프로젝트, 저한테는 생계이자 자존심입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실수, 자료 전달 과정, 다 따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물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나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정받으려고 여기 있는 사람으로만 남는 건 정말 싫습니다. 그건 제 딸한테도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회의실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말이 끝나자 짧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강도윤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먼저 오늘 자료 전달 문제. 그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발신 기록과 파일명을 보면 어젯밤에 이미 수정본이 과장님께 전달된 것이 명백합니다. 고객사에 어떤 버전이 발송되었는지는 IT팀 로그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그 전에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떠미는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강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직원의 채용 과정, 그는 지수를 한번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지원자에게 한 번 더 면접 기회를 주었습니다. 규정이 없던 일입니다. 인사이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그 결정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도윤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공정성은 모두에게 똑같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못했던 사람에게 한 번쯤 출발선까지 걸어올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 중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벽에 걸린 회사 슬로건 액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데이터보다 사람, 사람보다 신뢰. 이 직원은 그 기회를 받은 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초안 작업부터 뒤처리까지 다 맡았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오늘 일로 저는 이 직원의 자리를 제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달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손보겠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희는 최 과장님, 강도윤의 시선이 곱게 향했습니다. 어젯밤 메일을 받고 본인이 고객사에 어떤 버전을 보내셨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지요.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은 직급에 맞게 나눕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최 과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더 밀어붙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이사가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채용 관련 오해는 제가 내부에 다시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의자들이 닫히는 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강도윤, 그리고 한지수. 프로젝터가 아직 꺼지지 않아 화면에 푸른 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고개를 숙인 사람은 지수였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런 일이 나와서요. 사과하지 마세요. 그의 답은 짧았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까? 저도 실수는 했습니다. 지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 예외인 거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작게 웃음 비슷한 게 입가에 떠올랐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다시 쫓겨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 말에 강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한대리,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했던 말, 동정으로만 남고 싶지 않다고 한 말. 그는 그 문장을 또렷이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똑같이 들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시선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규정 뒤에 숨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작 이렇게 용기 내서 서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지수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제 딸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한 말입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둘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이해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복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웃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기계음, 이곳만 잠깐 다른 온도였습니다. 한대리, 강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 여기서 끝내지 맙시다. 이 프로젝트 제대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예외가 아니라 실력이 되도록 앞으로도 같이 증명해 봅시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면서 동시에 새로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회의가 끝난 날 저녁 회사 복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은 똑같이 하얗게 빛났고 프린터는 여전히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한지수의 발걸음은 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남아있던 불안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시선은 따라왔습니다. 속삭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라인이라는 말은 어디선가 또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 한 줄에 그대로 무너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요.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예외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정은 생각보다 치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발선에 다시 두 발을 올려놓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예외다. 하지만 그 예외가 동정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의 몫이다. 그 문장이 가슴 한가운데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J&L 프로젝트는 수정된 자료와 함께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도 흐름도 질문도 매끄럽게 흘렀습니다. 고객사는 일정만 짧게 상기시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온 마케팅팀 사람들은 안도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최 과장은 별다른 감상 없이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부턴 자료 버전 관리 더 철저히 합시다. 사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인 견제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 애매하게 걸려 있었지만 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얼굴로 살아갑니다. 어떤 얼굴로 기억되는지는 시간이 정리해 줄 일입니다. 지수는 자리에 돌아와 모니터 화면을 켰습니다. 메일함에는 고객사의 짧은 감사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좋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밤 회사 불이 거의 꺼졌을 때까지 지수는 책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겨보며 잘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따로 메모했습니다.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초라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예전에는 없던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버티겠다는 선, 나도 할 수 있다는 선이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회사 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슬쩍 와서 슬라이드 템플릿을 물어보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일정 정리 방법을 배워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수에게 말을 거는 동료들의 어조는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호기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자. 나를 믿고 있는 단 한 사람들을 떠올리자. 그 한 사람은 강도윤일 때도 있었고 회색 코트를 입고 버스에서 같이 내려준 이름 모를 여자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냉장고 앞 브로슈어를 가리키며 매주 아이스크림? 하고 묻던 하나은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했던 아이스크림 가게에 처음으로 셋이 함께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상점 유리 진열대 위로 색색의 아이스크림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닐라, 초코, 딸기, 민트. 하은은 유리창에 코를 거의 붙이다시피 하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딸기와 초코를 골랐습니다. 작은 손에 쥔 콘이 금세 녹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종이컵에 담긴 바닐라를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숫자와 메일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들의 맞은편에서 종이컵에 든 초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장 재킷 대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보다 훨씬 덜 날카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 발걸음이 오갔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이 작은 테이블 위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 하은이 갑자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조심스럽게 지수와 강도윤을 번갈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짧게 불렀습니다. 응? 나 도윤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가게 안 소음이 순간 멀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모두 희미해졌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 올 질문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이 음성으로 떨어졌을 때 심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수의 시선이 강도윤을 향했습니다. 그는 놀라 눈을 한번 크게 떴다가 곧 숨을 작게 들이켰습니다. 잠시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대답이 늦어지는 것이 불안해졌는지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조금 앞으로 나왔습니다. 맨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 아이의 말은 짧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웃게도 하고 그래서요. 그 말은 설명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가족은 복잡한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웃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난 몇 년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버텼던 시간들이 있었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오래 버티고 싶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와 더불어 서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하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은아.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돼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긴 망설임 끝에 도착한 허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도윤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가 아주 약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불러줘도 되겠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 회의실에서와는 전혀 다른 떨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빠. 짧고 선명한 호칭이 작은 가게 안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일 수 있는 단어가 이 세 사람에게는 새로운 장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도 많은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누군가는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오늘도 진짜 CEO 오시나요? 서류 캐비닛 한 칸에는 하은의 색연필과 스케치북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의 한쪽 구석에는 토요일 아이스크림이라고 아이의 글씨로 쓰인 흔적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일할 때 더 단단해졌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낼 때도 예전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점점 더 자주 채택되었고 실패했을 때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또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겨울밤 호텔 연회장 안에는 금빛 조명과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비첸코 송년회였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습니다. 무대 앞 한쪽에 서 있던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파란 드레스 자락이 무릎 주변에서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이 사진처럼 스쳐갔습니다. 응급실, 브로슈어, 버스, 로비, 회의실, 아이스크림 가게. 이곳까지 이어진 길이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길은 언제나 둘이 아니라 셋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번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회사 대표님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가 일었습니다. 강도윤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일상 속 그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케팅팀 테이블,
개발팀, 인사팀, 그리고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사람. 파란 드레스의 지수, 흰 원피스를 입은 하은. 둘의 눈이 무대 위에 그와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단단했습니다. 올해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문장은 짧고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곧 조금 다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우리 회사 로비에서 아주 특별한 면접을 하나 봤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호기심이 떠올랐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지원자였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 엄마의 이력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저는 한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스펙이 아니라 빈칸 사이에 적히지 않은 삶의 시간들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정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겨우 한 번의 기회를 내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기회를 붙잡을지 놓칠지는 결국 그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 보일 일이라는 것도요. 조용한 박수가 번졌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늦게 출근하지만 집에서 아픈 부모를 돌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수가 적지만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토요일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기 위해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조금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숫자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버텨준 동료들에게 한 번쯤 고맙다는 말도 건네보시고요. 말이 끝나갈 무렵 하은이 지수의 옆구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이스크림 잊지 말기. 엉성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웃음을 참으려다 결국 작게 웃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다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함도 서운함도 두려움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작게나마 감사와 안도가 포개지고 있었습니다. 삶은 완벽하게 정리되는 일보다 조금씩 정리해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한 번의 기적보다 여러 번의 작은 용기가 더 오래 갑니다. 그날 밤 연회장을 나설 때 바깥 공기는 차갑고 투명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 손으로 하은의 장갑 낀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강도윤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인도 위에 나란히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엄마의 그림자이고 어디부터가 아빠의 그림자인지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길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은 올 것입니다. 실수도 오해도 예기치 못한 이별도 언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문 하나를 닫을 때 아직 보지 못한 다른 문을 향해 누군가 아주 조용히 걸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누군가는 분홍 원피스를 입은 아이일 수도 있고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려 애쓰는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멈춰 서 있을 것인지 한 걸음이라도 함께 내디딜 것인지 그 선택이 결국 가족이 되고 동료가 되고 서로의 삶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토요일이 오면 그들은 여전히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를 것입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달콤한 맛처럼 이날들의 기억도 오래오래 남겠지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